자, 양지사를 볼 거예요. 양지사를 보면서 삼성 SDI하고 핀텔, 뭐 샤페론 이런 쪽 같이 보면서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뭐 양지사 같은 경우는 어, 유통 유통 물량이 없어요. 5%예요. 8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4.98%가 대주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실제 이제 오너진이죠. 대주주 지분이 75.53, 자사주. 근데 김대용 씨가 왜 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슈퍼겜해갖고 이제 지분 신고를 했고 이력이 뭐 좀 남다른 것 같긴 한데 이걸 왜 샀을까요? 이 물량을 사서 뭐 대주주를 뭐 글쎄요 뭐 이사회 때 뭐 이런저런 토를 달 수는 있겠지만은 표결을 했을 때 뭐 이길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종목이 지금 52주 저가 대비해서는 10배 오른 거예요. 52주 저가 대비해서는 1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단기적인 부분만 따져도 5배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저가가 올해 7월이네요. 올해 7월. 앞전에 봤을 때 5배라고 생각했는데 10배가 맞네요. 이렇게 되면 뭐 870%. 응?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웃기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종목에 이제 후유증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용으로 들여다본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도 이제 결론적으로 뭐 지금 7월 이후 하반기에 기준이 되는데 뭐 저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 시장하고 뭐 전혀 상관없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부터 좀 놓고 보시면 그냥 단순한 논리입니다. 수급에 대한 논리 부분을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급 부분을. 일단 여기는 개별 매매는 할 수 있어도 편입 설정 범위는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가 전체 기준으로 놓고 잡을 때 전체 기준으로 놓고 잡을 때 원활한 거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전체 거래 기준을 따질 때. 이 당시 주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1,000억 원대 거래 대금이 어, 쉽게 나오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지만 이건 개별 매매 기준.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신호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자락에서의 기준도 이게 500만 주 뭐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슬슬 시장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들인 시장 거래 기준,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의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거래가 이제 조금 더 터지고 1,000억 수준의 기준이 된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거죠.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흐름폭의 기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편입의 기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별도로 잡으면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근데 거래량에 이제 대한 교육을 오늘 잡아드리려고 그러는데 차익 실현 범위는 거래가 수반되든 수반되지 않든 정점 인식이 안 잡혀도 된다 그랬어요. 요즘의 기준은. 왜냐면은 예전에는 바닥이든 고점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터져야 된다. 그래야 정점 인식이다. 반전일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은 게 비이성적인 뺑뺑이를 돌리기 때문에 올라갈 때 최고의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 밀려 내려올 때 터지는 거래량이 제한적으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보일 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이걸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거래가 고점에서 터졌다는 거. 과거에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의 거래가 터져 있다는 거예요. 저런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대형주가 남아있고요. 소형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뺑뺑이를 돌려놨기 때문에 예? 거래가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지고 그리고 갑자기 급감을 하잖아요. 거래가 급감하죠 이렇게. 그래서 실질 차익 실현으로 나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보면은 이제 우리는 거래 대금을 놓고 보는데요. 간혹 보면은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본인들도 못하면서 엄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매집이 돼 있는데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매집의 기준이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다시 보시면 우리는 이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기준인 거지, 매집이 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이런 거래량을 만약에라도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 이 거래량에 대해서, 야, 거래가 터졌지, 빨간색이지, 양봉이지, 이건 매집됐어, 세력이 아직 안 나와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추가적인 뭐 지분 신고 나온 것도 없고 유통 물량이 더 잠긴 것도 아니고, 그죠?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범위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요 조정받는 기간 동안에 여전히 매집이 돼 있다. 그 지분 신고한 거 말고, 지분 신고한 건 그 이전에 저점에서 다 편입한 물량 아닙니까? 굉장히 저점에 편입한 물량들이에요. 아마 여기선가 그 지분 신고 내용이 있는데, PPT 보면은 가격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PPT를 보고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에 매집이 되는 5%의 지분 신고 단가가 굉장히 낮은 단가인데, 그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누군가가 또 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유통 물량 자체가 더 축소돼야죠. 80만 주가 아니라. 지금의 거래가 나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양지사의 지분 신고, 양지사 저 PPT 하나만 줘보세요. 방송 갖고 나왔던 거. 거기 보면 이제 지분 신고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PT 그냥 바로 주세요. 안 만들어도 되니까. 거기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런 걸 해석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종목도 비교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거래를 수반하고, 이걸 공부하려고 그래. 거래를 수반하고, 그리고 빨간색의 거래량들이 터져 있는데, 그런데 음봉의 거래량이 없으면 안 빠져나갔다, 매집이 유지된 거다, 이러한 해석들을 하면서 교육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잘못된 교육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아예 없다가 거래가 아예 없다가 지금 순간순간 거래가 빵빵 터지잖아요. 유통 물량도 80만 주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기준의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이고, 요런 기준의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이고, 요런 기준의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형주에서 거래가 없다가 터진 게 아니라, 이거는 비이성적인 뺑뺑이의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루에 몇 주가 거래됐었는지. 그러니까 소형주의 고빈도 거래,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매수매도의 그 고빈도 거래의 거래량을 매집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빈도 거래라는 거는 2011년 이후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2011년 그 이전에는 ELW에서만 LP와 함께 매수매도를 했다가, 그 이후에 ELW 시장이 고사되고 나서 그 시스템이 유가증권 시장에도 들어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정에 대해서 적지 않은 조정입니다. 이게 6만 원까지 찍은 흐름에서 6만 원을 찍고 나서 얼마 4만 원 초반이니까 30% 조정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4거래일 만에 30%를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매도 물량이 눈에 안 띄죠. 안 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매집이 그대로 유지됐다. 아니지. 매집이 형성돼서 유지가 됐던 거는, 여기도 지분 신고 없나요? 지분 신고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원고에서? 응? 원고에 지분 신고 있는 쪽 없나요? 내가 본 것 같은데, 지분 신고. 그래갖고 굉장히 지분 신고가 낮게 돼 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지금 공시 보고 지분 신고 나온 거 잘라서 주세요. 평균 단가 좀 보게. 이게 지금 캡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풀어버리면은 안 돼. 모니터링 하신 분이 양지사 지분 신고 나온 거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왜냐면 어디서 매집을 했는지 박스를 쳐드려야 되니까, 가격을 굉장히 낮게 편입됐어요. 10,000원대인가? 굉장히 낮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지가 단타를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딱 추가 지분 신고 안 할 만큼만.
결론적으로 냅뒀더니 더 가더라, 매집이 돼서 더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쪽에서 매수한 부분의 흐름은 매집이 된 거에 대해서는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응? 매집이 된 거에 대해서는 다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노출이 돼 있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집이 없는데 무슨 이걸 가지고 매집이 됐다라고 표현합니까? 결론은 여기서 우리는 거래가 터지니까 거래가 터지는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인 거지, 매집이 돼 있으니까 들여다봅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의 해석 범위는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양지사 보여드릴 거고, 이게 이제 녹화 파일이 다 다르니까 SDI도 보여드릴 거예요. SDI 지금 어떻게 했어요? 62만 3천 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절 범위 잡고. 그 지금 62만 8천 원 공방이에요. 오후장에 제가 볼 때는 63만 5천 원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주력주라고 한다면은 개장 초에 2% 갭상승이면 거기서부터 계속 때려서 하는 거죠. 위로 1%씩 계속. 왜냐하면 그쪽은 실질적인 메이저들이 개장 초부터 매수가 들어와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지사에 지금 일봉을 놓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 부분은 일봉이라고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봉, 월봉, 분봉도 똑같습니다. 분봉에서도 1분봉, 5분봉, 10분봉, 뭐 20분봉, 30분봉, 뭐 3분봉, 8분봉 뭐 다 똑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천일선 매매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천일선을 왜 봐? 바보도 아니고. 월봉 보면 되지, 월봉. 어찌됐건 이 거래량 부분은 오늘 이왕이면은 제대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구 동향의 기준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그 실질 지분 신고한 쪽 위치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지분 신고한 그 가격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 양지사 부분을 매매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진짜 매매가 아주 월등하시지 않으시면은 매매 자체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전지 좀 갈아 낄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분봉 30분봉을 한번, 30분봉에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저점 고점 대비해서 3, 40% 당일 하루에 고점 대비해서 3, 40%를 깨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 찍고 나서 순식간에 또 60% 이상을 들어 올린 날도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80만 주니까 그냥 누가 뭐 막말로 뭐 몇만 주 확 던지면 확 밀렸다가, 야 이거 뭐야 하고 뭐 그쪽에서 확 대사면 6, 70%도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범위의 그 투기의 매매를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하신다면 매매가 진짜 원활하신 분들 그 위주에만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일봉 기준의 캡처를 잘라놔서 보여드린 거고, 뭐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물량이 일단은 뭐 여기서는 나간 게 없어요. 나간 건 없지만 매집은 밑에서 된 거지 추가적인 매집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래만, 뺑뺑이 거래만 형성돼 있다. 거래량이 없을 때는 이건 캡처하지는 않을 건데, 8월 달 거 캡처를 할까요? 이것도 거래량 없을 때는 6만 주. 응? 저게 정상인 거예요. 8월 달의 기준에서도 거래 없을 때는 뭐 이렇게 8월 5일 같은 경우에 이거를 보죠. 뭐 외국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없어요. 없는데 거래 부분은 저렇게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빈도 거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때 이제 잘못 들어가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날짜에 환급성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4만 주면은 얼마에 4억, 200만 주, 300만 주 터졌다고 해서 덜썩덜썩 물량을 샀는데, 이런 날 예를 들어서 저런 거라면은 저거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국이나 기관의 관여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외국 기관의 관여도가 없습니다. 환급성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뭐 거래량이 어떻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오늘은 거래대금이 터졌어. 오늘 거래대금은 뭐 뺑뺑이를 돌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고빈도 거래가 진행되고 있어. 그 고빈도 거래 진행되는 가운데 내 돈이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걔네들한테 물량바지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나는 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금만 코딱지만큼만 들어갈 거야.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런 데서 수익 내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 이런 데서 낭패를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량 부분 보여드렸고 이 부분은 SDI하고 여기의 차이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창구가 같은 창구예요. 그죠? 키움, NHNH, 삼성, 미래미래, 한투, KB증권인데 저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래 대금 6위, 7위 뭐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한번 오늘 거래 볼까요? 현재가 창. 그러니까 계속 쟤네들이 뺑뺑이 돌리면서 거래가 수반된 거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80만 주 유통 물량인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창구 동향, 거래원 동향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 한타우 KB증권이 요 바로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뺑뺑이란 말이에요, 다. 정상적인 수급 범위가 아니라 뺑뺑이다. 그러니까 왜 이걸 자꾸 못 살게 구느냐, 뺑뺑이라고. 정상적이어 보이는데 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형주도 저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교육해드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얘도 볼 겁니다. SDI 현재가 창 먼저 보시면 얘는 창구가 거의 달라요. 개인선호 창구 키움도 없어요. 오늘은 키움이 사는 것도 별로 없고 파는 것도 별로 없고 KB증권 원래 평상시에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이거 뭐 정확하게 조금 전에 채팅창에 올려드린 그대로의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실상.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1위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 얼마 만에 1위겠어요 삼성 SDI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다. 창구가 매수매도 뺑뺑이 돌려서의 흐름이 아니라 정상적인 손바뀜의 기준이다. 근데 눌려져 있는 거는 KB증권 쪽에서 매도가 좀 많고 JP모간과 모간에서 매수가 많은데 프로그램 매수가 좀 제한적이어서 눌려져 있었을 거다. 근데 차트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대형주는 분명하게 이 흔적이 남는다. 개장초에 강세를 띈 거는 소형주처럼 개별 매매 기준에 시가총액 지금 5위짜리 종목에 막 개인들이 들어왔다고 움직임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결국은 메이저가 샀다. 누가 샀어? 아까 보니까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샀다. 빠져나간 흔적이 있느냐 했을 때 거의 제한적이다. 거의 제한적인데 뭐 KB증권 정도에서 매도를 했더라. 그럼 나는 얘를 단타로 치려고 했다면 아까 보신 압박님처럼 여기서 차익 실현을 짧게 잡는 거예요. 뭐 미련이 뭐 있어? 지금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이 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미련이 뭐 있어? 난 정리할 거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단타를 치려면 뭐 소형주 잡주에서 그냥 누가 사주겠지 하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성 SDI가 가격이 반발력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점 대비해서 직전 저점 대비해서 1% 정도 돌릴 때 저런 가격에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럼 가격이 얼마냐? 62만 3천 원의 기준이다. 62만 3천 원 넘길 때로는 편입 들어갔다고 치면 지금 62만 9천 원이니까 1%가 작지 않죠. 물론 손절도 그 정도는 놓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1% 손절이잖아요. 밀리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상적인 기준에 정상적인 종목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장 고점을 넘기면 2% 이상의 수익이 확정이 돼요. 확보가. 그리고 이제 못 움직였을 때 기준은 얘는 우리가 좋은 종목이어서 추세 매매로 들어가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좋은 종목이지만 오늘 거래대금 1위니까 변동성을 보겠다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성공을 못하면은
마감 때 절반 이상 정리하는 걸로, 전량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얘는 정상적으로 저 수급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지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에서 매집이 매일매일 진행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가 없을 때 수급도 보여드렸고, 창구도 보여드렸고, 대주주 지분 현황도, 이것도 이제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취득일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5% 이상 지분 5.4% 취득한 쪽 기준이니까 지분 신고 나온 게 언제요? 7월 21일이죠. 그러니까 공시 저 찾아서 올려주셨구나. 오케이. 여기서도 이제 뭐 설정을 해드리면 김대용 이렇게 해서 21일 날 정정 공시가 8월 달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한 번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지분 신고가 7월 21일이라고 친다면 최초 거기서 이제 정정이 뭐 8월이라고 했을 때 추가 편입이 아니라 기재 실수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다시 보시죠. 그래서 지분 그리고 공시 내용 저희 자른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자산이 들어가는데 단타 종목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양지사 기준에 어떤 뚜렷한 주가가 오를 만한 그 내용은 없어요. 기재정정의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일반 8월 26일자 그리고 7월 21일에 이거 다 돼 있네. 먼저 번에 이걸 다 해놨다니까. 그죠? 먼저 번 것 같아. 새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7월 18일 날, 19일 날, 20일 날, 21일 날 이때 편입한 거예요. 단가가 얼마로 돼 있어요? 취득 단가 9,400원, 12,000원, 12,000원, 14,500원, 13,848원. 이거 먼저 그 휴마시스 평균 단가 낼 때처럼 저것도 평균 단가 한번 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6만 원대인데 그러면 아까 일봉 보신 것처럼 그네들이 평균 매수한 게 다 요자락.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그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 일봉에서 보시면 그들이 매수한 가격대 기준은 어디서 매수를 했어요? 그들이 매수한 가격대 기준은 이때 이제 이때 얼마 51,200원일 때 캡처를 해드린 자료이고 오늘 자른 일봉의 기준에서 보여드리면 매집이 됐어요. 그때 매집이 된 거는 언제? 이때 매집된 게 끝이라는 거래요. 언제? 요 자락에서 매수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때 혹은 요때 혹은 요때. 그리고 나머지 거래량은 저게 매집의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죠. 매집의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산 흔적이 없어. 근데 쥐들끼리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거를 방송 갖고 나와서 예를 든다면 꼭 양지사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터져 있다고 저걸 다 매집이라고 표현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차트를 보고 주변에서 뭐 매집주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지사 같은 경우는 지분 신고 나왔어. 근데 이제 다른 쪽 같은 경우에 아니 뭐 큰형들이 매집한 종목, 세력이 매집한 종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들이 매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분 신고까지 해가면서 뭐 뭘 해보겠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분 신고하는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건데요. 자산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지분을 신고한다라는 거는 내 거를 노출한다라는 건데 그거 굉장히 꺼리껴지잖아요. 뭐 세금 조사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뭐 주봉의 흐름과 월봉의 흐름도 똑같은 거예요. 거래가 터져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거래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매수한 단가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거래대금 막 이렇게 터트려 놨는데 그들이 매수한 게 뭐 아까 보니까 최고 많이 높게 매수한 게 14,000원? 그럼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요런 자락. 어디 요 저기서 자릅시다. 여기서 14,000원 최고 고점에서 매수한 게 14,000원 정도 기준이 되니까
요 정도? 14,000원? 15,000원까지로 해볼까요? 그럼 요 정도 위치뿐이 안 돼요. 응? 그러면 요 정도 위치에서 거래 터졌을 때 들어왔겠죠. 유통물량이 적은 거니까 80만 주 들어왔거든요. 그럼 요럴 때 예를 들어서 요럴 때 들어온 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적이 없네. 그리고 주봉으로 보니까 이 변동이 작은 것 같지만 이때도 변동이 무지 큰 거고요. 그러고 나서 터진 거래량은 어때요? 지분 신고 나온 자체에 추가 신고가 없잖아요. 여기서 샀다라는 추가 신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집했다. 5%가 안 되기 때문에 지분 신고만 안 하는 거다. 그럼 지금 물량이 거래가 터질 수가 없죠. 그나마 80만 주 기준에 몇백만 주 터지는 거는 이해를 해도 지금 기준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매집이 돼 있다면은 뭐 이게 어떻게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거야. 희박하죠. 결론적으로 물량 파란색 물량 매도가 없기 때문에 얘는 매집됐다 계속 매집됐다 그걸 보고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지사의 경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너무 이제 95%니까 대주주 지분 또 지분 신고 5% 한쪽에 물량이 95%도 보니까 일단 뭐 주봉까지만 보고 분봉으로 이제 잠깐 보고 오늘 뭐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느냐 그거 코멘트만 하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가까지 코멘트만 하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 신규 종목의 저 거래량 부분을 다시 봅니다. 보면은 눈에 딱 띄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점에서는 이제 거래량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30분 봉에 얘가 이게 표현되나 모르겠는데 이날 같은 경우인데 5분 봉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1분 봉은 너무 다르고 이날인가? 잠시만요. 이날인가요? 21일? 21일에 그렇죠. 이날인 것 같습니다. 21일. 21일 날 5분봉 보시면 기겁하실 거예요 아마. 이날은 뭐 8%고 21일 날 봅시다. 21일 날 9월 21일 맞나요? 9월 21일? 이 정신 나간 거죠 이날. 정신 나간 거죠.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거래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찌됐건 이날 그 기준이 이런 그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이날 이 기준에 여기서 편입 기준이다. 글쎄요. 뭐 그렇다고 치고 순간적으로 5분봉 하나에 저런 그 흐름이 나오면 뭐 화장실을 갔다든가 화장실을 안 갔어도 한 방에 저렇게 때려버리면 감당이 되겠냐 하는 사이에 확 밀리니까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응? 여기서 맴돌고 있다고 뭐 기대를 가지고 가거나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줄 긋고 2%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명확히 손절 범위를 지켜야 돼요. 그때도 명확히. 그러니까 이 흔적이 누군가가 샀다가 확 집어 던진 거죠. 그죠? 뭐 샀던 쪽이 집어 던졌든 가지고 있던 쪽이 너 잘 만났다 하고 집어 던졌든 그리고 깨지면은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뭐 성공되는 게 아니라 2% 반등이 나와서 따라붙었다가 또 그 라인이 이탈되면은 당연히 만약에 그 변동성이 컸었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근데 이런 게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한 방씩 깨고 내려가는데 그냥 뭐 변동이 훅 하고 내려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땡겨 볼까요? 땡겨 보시면 거의 뭐 10분 동안에 밀고 내려간 부분이 얼마예요? 뭐 49,000원에서 43,000원. 10몇 %를 10분 만에 확 깨고 내려오는 10분 만에.
그 반등 좀 주겠지 했더니 더 깨고 내려가고 숨도 못 쉬죠. 그러니까 이런 등락에 대한 미련 때문에 뭐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 36,000원에서부터 58,000원까지입니다. 뭐 59,000원 하여간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2,000원이니까 60%대 60%대 변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분 안 하겠냐 이거지. 60%대 변동인데. 근데 이건 뭐야? 결국은 이때 끌어올린 쪽의 기준에서 이때 끌어올린 쪽의 기준에서 때렸든 다른 쪽에서 때렸든 거래가 터지니까 이제 뭐 나는 매매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따라붙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음봉을 5분짜리. 그럼 여기서 미끄러진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56,000원에서 42,000원, 14,000원이 깨진 거예요. 56,000원, 14,000원, 20 몇 프로? 20 몇 퍼센트 한 방에 깨진 거예요.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시지 말라는 건데 이런 거를 또 마케팅을 하죠. 60 몇 프로 수익 냈다고. 그럼 막 계좌 까고 막 가상 계좌 만들어서 까고. 그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21일자의 음봉이에요. 9월 21일.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그 흐름. 이게 5분봉.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 보시면 5분봉, 뭐 10분봉 뭐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오전장이니까 지금 점심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기준에서 얘도 똑같습니다. 그 뭐가 똑같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따라붙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이제 개별 매매에 들여다보겠다 하시면은 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건데 이걸 매집으로 보겠느냐, 볼 수 있느냐의 기준입니다. 야, 이거 누군가 샀어. 뭐 샀겠죠. 응? 뺑뺑이 돌리는 과정에 누군가 파킹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샀을 수도 있고. 근데 변동 규모가 너무 크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뭐 훅 들어올렸다 훅 밀고 내려가니까 이때도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5분 만에 훅 들어올려. 응? 어찌됐건 그 다음 범위에 물량이 어찌됐든 비이성적으로 뺑뺑이를 돌렸든 뭐 누군가 수급이 들어와서 돌렸든 야 이거는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만약에 서신다면은 개별 기준입니다. 이걸 전체 매매사인 드리기에는 부담스럽죠. 원체 거래대금 거래량이나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보다도 유통 물량 자체도. 그래서 이 정도 범위에 누군가가 안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잡는 거는 명확해야 돼요. 그거는 거래가 있든 없든 뺑뺑이 물량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일정 범위 밀려 내려가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야 차익 실현을 했는데 물량이 안 나온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된다면 요 자락에서 뭐 2% 정도 수준의 편입을 잡고 손절을 요 자락을 잡고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럼 뭐 편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 그리고 거래 터지면서 들어올리면 뭐 따라붙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 자락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물량이 고점에서 터진 거죠. 터졌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물량이 든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럼 이런 데서도 퍼센테이지 생각하고 떠하는 쪽이 힘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자기가 더 사서라도 들어올리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고 요 바닥 인식을 잡아야 되는데 좀 더 버텨볼래 했다가도 지금처럼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정리. 여기서도 나 또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바닥 인식 잡히는 구간을 보고 예를 들면은 요 자락을 나는 인식 잡힌다고 본다. 그럼 여기서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럼 거래량에 대해서 보자 그런 거니까 거래량의 해석 부분 보면은 이 앞전에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고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을 때 그때 기준에 저것을 매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매수매도의 일정 범위의 수급은 뭐 유입됐으니까 들어 올려진 거고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이거 매집됐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고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면 저렇게 파란색 박스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바닥을 인식했어? 그럼 편입. 되돌리면 이제 차익 실현 구간 또 모색해야죠. 그 여기처럼 거래가 이제 터져 있을 땐 더더욱 터지고 운봉임이라면 그나마라도 들어왔던 물량이 빠져나가는구나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량 없이 음봉 떨어져서 아니야. 뺑뺑이를 원체 돌려놨기 때문에 응? 뺑뺑이를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 것처럼 그러니까 매집이 된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거래만 터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밀렸어요.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만 주만 거래가 실려도 그건 거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80만 주짜리인데 만 주만 거래가 실려도 거래 없을 때 아까 보시니까 어땠어요? 몇만 주, 8만 주 뭐 이렇게 거래가 되죠. 어? 그리고 여기까지 보실 때에 SDI하고 비교했을 때 뭔지 잘 모르겠다. 응?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음 종목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군들. 오늘 기준의 분봉 양지사부터 이제 올려놓을게요. 결론적으로 양지사의 기준은 만약에 이제 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면은 지금을 바닥으로 만약에 인식을 해서 잡는다면은 어떻게 되죠? 요 바닥이 만약에 바닥으로 된다면 그리고 밀려 내려오면 못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63,200원인데 63,200원 대비해서 2%면 1,200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64,500원, 65,000원 정도 되겠네요. 2%가 65,000원이든 64,500원이든 이 정도를 돌리면 거래가 없더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가 없더라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탈되면 이제 손절을 하면 되는데 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편입을 설정해 드릴 만큼까지는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포스코 케미칼 돌리고 있고 아까 우리가 18만 5,500원에 들어갔죠. 18만 8천원 공방 정도면 추가 편입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양지사 030960 기준에서 양지사 그럼 기준 가격이 어떻게 돼요? 6만 3,2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6만 4,500원 2% 돌리면 그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손절 범위는 2%가 되는 거죠. 63,200원이 손절 범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그러니까 나는 더 싸게 사야지 지금 사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거 의미가 없고 돌려지면 명분을 잡자라는 거죠. 그거를 돌려지면 대박입니다가 아니라 2% 정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흐름이야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제 전일 기준에 1조 미만이었으니까 고가 넘기는 수준까지는 15%대라고 한다면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로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고가와 시가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고가 대비해서 58,000원 대비 저게 15% 정도 되나요? 그러면 원래는 어찌됐든 간에 1% 2% 잘라내는 거 그런 기준은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자르고 또 사더라도 혹은 뭐 1.5% 이렇게 기준 잡고 그래서 30분 기준에 매직 그래서 양지사 이렇게 올려드리고 다 연결시켜 주세요. 교육 자료 하나 만들어 주말에도 돌리게. 그래서 삼성 SDI 양지사 그 다음 설명해드리는 종목까지 같이 묶어서 하나를 또 만들겠습니다. 휴마시스까지 같이 다 순서별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하여간에 이런 기준에서 같이 움직임 가지고 가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일단은 강연의 부분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30분께는 사은품을 드려요. VOD, 교육 VOD를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선착 30분 VOD 드리는 거 이외에 80분까지는 교육 자료가 나갑니다. 강의 자료가.
80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VVIP 회원님들도 다음 주면은 다들 또 이번 주 초반 중반 때까지 수요일까지 좋았잖아요. 그 흐름에 아주 좋은 기분 좋은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횡설수설 좋은 분위기로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미리 연락 좀 주시고 시장 플러스 전환시키면서 하나솔루션도 낙폭을 상당폭을 줄입니다. 49,000원 공방이 돼 있어요. 추가적인 강세를 뛸 때 우리는 편입 기준을 계속 잡아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강연에 신청하시는 분들 또 강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10% 할인 이벤트 진행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 수익 범위를 같이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이 조금 돌리고 있으니까 계좌 수익이 조금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하반기 기준의 수익 범위 시장이 5% 수준 빠지고 있을 때 계좌 수익은 22% 수준인데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난 그 종목군은 사실상 2차전지하고 하나솔루션이죠. 그리고 현대로템 방산주 쪽의 일부 시장 대비해서 뭐 월등한 거죠. 그다음에 LG화학 그리고 하이닉스도 시장 대비 뭐 방어 잘 됐어요. 근데 현대차가 좀 많이 짜증스러운데 땡큐하죠. 뭐 현대차의 기준. 그리고 지금 4분기 아니라 10월달 기준 1.3% 수익. 시장은 지금 2% 수익이에요. 시장보다 수익이 좀 제한적인데 이틀을 맞아서 그래요. 어제 오늘 좀 많이 맞아서 그런데 종목별로는 SM과 항공우주, 현대차에 대한 뭐 자신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번 달 수익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매달 뭐 그런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런 극대형주에서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실 분들 기준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신 다음에 전화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쪽에 왼쪽에